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12주차 빈곤론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과 빈곤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저하고 장애인 빈곤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애인과 빈곤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볼 목차는요. 첫 번째가 장애인과 빈곤, 또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모델과 장애인 빈곤, 또 세 번째는 장애인 빈곤의 원인, 네 번째는 장애인 돌봄과 가족 빈곤, 또 다섯 번째는 장애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1번서부터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장애인 빈곤에 대해서, 빈곤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첫 번째로 장애와 빈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 복지하고 다르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계층들이 있는데 우리 계층 중에서 아주 가장 취약한 계층, 제가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가장 취약한 계층 그러면은 아동, 또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계층을 우리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빈곤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우리 그래서 아동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노인 빈곤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여성 빈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취약계층 그러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뭐 이런 계층을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빈곤의 문제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와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장애인과 빈곤과 장애인은 상호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과 빈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은 소득 관련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의 반대말 그러면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안일 비자를 써서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자는 잘못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의 반대말을 정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인과 비장애인 이것은 굉장히 장애인을 폄하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장애인의 반대말 정상인 이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에요. 안일 비자를 써서 비장애인. 장애인이 아닐 뿐이지, 현재는 장애인이 아닐 뿐이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비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비장애인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들은 빈곤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겪는다, 장애인이다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더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장애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빈곤 유발할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장애인 그러면 15가지 장애인 종류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언어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정신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장애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딘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애를 겪게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빈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요, 장애인 가구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장애를 겪고 있다,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한테도 그 빈곤의 영향이 미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자녀가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또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활동이라든가 또 노동시장에 참여할 그런 가능성을 훨씬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장애인과 빈곤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훨씬 더 빈곤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둔 가족, 그 부모가 장애인이든 자녀가 장애인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한 가족 안에서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일수록 이 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애와 빈곤인데요. 우리 장애인 빈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장애인은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이 부모가 됐던 자녀가 됐던 또 가족의 누군가가 장애인이 될 경우에는 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고요. 특히 중증 장애인은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애 등급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1급에서 6급 이렇게 장애 등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증 장애인,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증 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증 장애인은 거의 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증 장애인, 심지어서는 와상, 항상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주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증 장애인일수록 더 이제 경제 활동이라든가 어떤 노동 시장에 참여할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는 경증보다는 더 그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은 빈곤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빈곤 현황을 보면요, 이 선진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애인 빈곤의 현황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더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장애에 대한 모델과 장애인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장애에 대한 모델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의료적 모델 또는 개인적 모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모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사회적 모델 또는 사회 정치적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장애에 대한 모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료적 모델은요, 장애와 관련된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장애를 의료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의료적 모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적 모델은 이제 시각이 잘 안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청각장애인, 그 말을 제대로 못한다. 언어장애인,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절단이 됐거나 또 마비가 됐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지체장애인, 그리고 우리 신체 내에 어떤 내부에 어떤 장애가 있을 경우를 또 내부 장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간 장애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적 모델에서는요, 이 장애의 어떤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료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런 시각을 우리가 의료적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모델은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지고는 장애 실태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이 장애를 갖게 되면 어떤 노동시장에서 수입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장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 모델에서는 어떤 이런 의료적 지식을 가지고 장애 실태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배제, 그런 측면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을 경제적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 모델인데요. 장애를 개인의 능력과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하고요. 장애는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모델 또는 사회 정치적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는 단순히 의료적인 시각에서 어떤 신체의 일부가 손상이 됐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어떤 손상을 보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의료적 모델이 아니라, 또 경제적인 시장에서 경제활동이라든가 노동시장에 참여,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적 모델이 아니라, 이 사회적 모델은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회 구조적인 또 조직의 그런 조직 방식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편견을 받는,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점을 우리가 사회적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에 대한 모델, 이 개인 의료적 모델, 경제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각 모델별로 장애인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의료적 모델이에요. 의료적 모델은 장애와 빈곤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빈곤은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빈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빈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의료적 모델에서는 빈곤은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장애를 겪게 되면 가족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의 모델이 의료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면 빈곤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빈곤을 겪게 되면 빈곤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의료적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 모델은요, 장애인 빈곤을 장애에 따른 경제적 불리함의 측면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 장애를 갖게 되면 일단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갖게 되면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또 빈곤을 갖게 되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적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모델, 세 번째 사회적 모델은요, 장애와 빈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모델의 관점은요, 경제적 모델의 관점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빈곤을 하다 보면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사회 구조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고 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이 사회 구조적인 거, 또 사회 인식 이런 사회적인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회적인 모델에서 바라보는 장애인과 빈곤의 문제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구조의 모순 때문에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고 또 경제활동을 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모델과 경제적 모델은요, 빈곤 감소 방안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제적 모델은 장애인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개인별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빈곤 감소 방안을 제시를 하는 데 반해서 이 사회적 모델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에 대한 모델, 또 장애인 빈곤과 연관성, 우리가 한번 세 가지 모델, 의료적 모델, 경제적 모델, 또 사회적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또 어떤 것은 그르고 어떤 것은 옳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모델이 다 장애인 빈곤과 빈곤 장애인과 관련된 하나의 관점이고 시각이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방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적 모델, 경제적 모델, 사회적 모델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 장애인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빈곤의 주요 원인. 장애인 빈곤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애인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에 첫 번째가요,
장애인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고 장애인 돌보는 사람도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제공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장애인이 되면 일단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아까 사회적 모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 회사나 일반 그 직장에서 이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그 부모 또는 또 부모를 돌보는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빈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상적인 그런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또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필요한 도구들이라든가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하는 금액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간단한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들겠지만 또 그래도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이 장애인이 되게 되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곤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애인 연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경증 장애인은 거의 지급이 안 되고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득 보장이 되고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충분한 그런 소득의 보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빈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런 활동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장애인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불리함이 있어요. 또 추가 비용의 지출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또 소득보장 제도의 미비, 그리고 차별과 지지 체계의 부족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빈곤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러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장애인 빈곤의 원인, 앞에서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고용 및 추가 비용과 관련된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빈곤을 유발하는 원인들 중에는요. 장애라는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장애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장애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더 어려운 탓에 장애인은 소득 확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탓에 장애인은 소득 확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다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애인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요,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고용과 추가 비용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고용과 관련된 요인은 장애 상태에 놓이면 고용 측면에서 불리하게 돼요. 따라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례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우리가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처벌 규정을 두는데 그 처벌 규정이 뭐 과태료 정도가 이렇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장애인들을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에요. 장애인을 채용을 하게 되면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능력 발휘를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차별, 또 편견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 자본이 취약한 것. 이것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실력을 많이 잘 쌓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들이 어떤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데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장의 구조적 환경이 불리한 것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조치가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을 채용을 하다 보면 그 장애인만이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사무기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장애인은 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적은 직종에 근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빈곤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가 비용과 관련된 요인인데요. 장애인은 장애에 관련된 추가 욕구를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비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겠죠. 이동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또 세 번째 집에서 장애인을 보살피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또 네 번째 치료비와 의약품 구입비, 또 다섯 번째 추가 난방비와 관련된 비용. 아무래도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추위나 또 더위를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된다든가 또 냉방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여섯 번째 장애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옷이라든가 음식 구입비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출을 해야 될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빈곤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와 관련된 추가 비용의 양은 굉장히 적지 않은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빈곤의 원인, 고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원인도 살펴봤고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용의 문제, 또 이렇게 추가 비용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 빈곤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의점은요. 장애와 빈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빈곤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빈곤이 장애를 유발하는 것인지 장애가 빈곤을 유발하는 것인지 이 관계는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장애인이 되게 되면 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빈곤에 놓이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또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빈곤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명확하게 이 빈곤이 장애를 유발했느냐, 장애가 빈곤을 유발했느냐라고 이 장애와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장애인 빈곤은 장애인에게 소득 및 고용과 관련된 어떤 권리가 부족한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빈곤 문제와 장애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고용과 어떤 추가 그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장애와 빈곤 사이의 관계는 돌고 도는 복합적인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또 빈곤하기 때문에 또 장애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와 빈곤과 장애인은 이게 순환적인 그런 관계다. 아주 복잡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장애인 돌봄과 가족 빈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돌봄과 가족 빈곤인데요. 장애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원조가 가족 구성원의 경제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모가 장애인이고 그 부모를 부양할 자녀가 있다면 그 가족 전체가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부모가 그 장애 아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빈곤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보장에서 많이 뭐 장애인 돌봄 그런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가족이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부모를 돌보든지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돌봄을 통해서 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소득이 적거나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애아동과 가족 빈곤인데요.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은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요, 장애아동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여성은 유급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가족에게 상당한 심적, 정신적, 또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일 경우에는 더 큰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장애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애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요, 사회보장과 관련된 방안인데요.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회보장 제도에서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또 장애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에서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그 방안이나 또 금액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해서 이 사회보장 급여를 좀 상향 조정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근로중진 수당의 제공인데요.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참여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국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할 경우에 그 수입에 포함을 해서 일을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근로중진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자꾸만 그 장애인들을 채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장애인들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급여도 받고 또 이런 수당도 받아서 실제 일을 통해서 어떤 생산적 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통해서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보장 급여의 하나로 근로중진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장애인들의 어떤 그동안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잘 보완을 해서 이 사회보장 급여를 좀 잘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용과 관련된 방안인데요. 장애인에게 적절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장애인이 탈빈곤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이 얻은 일자리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거, 또 고용과 관련된 장애인 일자리 마련, 일자리 창출,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잘 모색을 한다면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장애인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한번 장애인 빈곤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한번 우리가 검색을 좀 해보고요. 장애인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장애인 빈곤의 현황, 또 장애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뉴스로 검색을 통해서 과제 댓글에다가 꼭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남겨놓은 그 댓글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장애인 빈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한층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과제 잘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수업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